자, 한홍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책까지 쓰셨는데, 법비 김기춘. 예, 예. 저희 특집 방송 2번이나 했고. 예, 예. 구속됐는데 자축하셨어요? 정말 파파이스 애청자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고 싶은 게, 지난번 두 번 나와서 이야기하고 광고하고 왔잖아요. 네, 후원해달라고. 광고 효과가 정말 너무 좋아서 여러 군데 나가봤지만 파파이스가 정말 짱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이 설마, 본인도 예. 설마 자기가 해왔던 일들의 이 규모가 있는데 블랙리스트로 감옥 갈지는 몰랐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김기춘 전의 저자로서 네. 참 참담했습니다. 저분이 하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겨우 블랙리스트로. 인생 말년에 저걸로 가나. 저는 김기춘의 수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기춘이 하면 다 빠져나간다. 김기춘이 하면 다 이긴다. 이 신화가 깨진 거예요. 그걸로 김기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네, 정치적 생명 끝났다고 봐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구속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반헌법, 반헌법? 행위자 열전. 네, 행위자 열전. 김기춘 하나가 아니라 수백 명을 하신다고. 예, 예. 그러셨잖아요. 예. 누가 반헌법 행위자인가? 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고르고 골라서, 이제 이제 지금 녹화 중인데, 네.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하는데 이 책에 이 땅에 누적된 적폐는 여기 다 있다. 네. 그래서 여기 405명을 뽑는데, 405명. 예, 300명 뽑으려고 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뺄 수가 없고, 기준이 더군다나, 기준. 기준은 이제 우리가 분야를 우선 민간인 학살, 내란, 부정선거, 고문조작 4개를 했는데, 거기에 2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 쪽에서 강력하게 언론 탄압을 안 쓸 수 없다. 언론 가 탄압. 됐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최근 사례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최근 것까지 넣다가 보니까 한 100몇십 명이 추가가 돼서 책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400명을 이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판사님들이 40명. 40명. 검사님들이 69명. 그러니까 군에서는 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가 111명. 그다음에 보안사 출신이 33명, 중앙정보부 69명, 경찰 6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 공직을 지낸 분들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몇 명일까요? 한 7명 정도 들어가요. 6명. 대통령이 6명. 그런데 권한대행이 2분. 황교안 권한대행도 빠졌겠습니까? 그걸 빠뜨렸다가는 제가 이렇게 욕을 독자 애청자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 그가 아니고 기준에 넘쳐요. 기준이 넘쳐. 기준을 그냥 커트라인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4분, 대법원장이 4명, 대법원 판사가 22명, 22명. 헌법재판소장 1명, 국무총리 10명,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은 정말 인심 썼어요. 사실은 다 들어가야 하는데 15명만 추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검찰총장 8명, 보안사령관 8명, 장관 79명, 국회의원 70명, 시한국장, 경찰청장급 시한본부장에서 17명 등등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간 사람을 받쳐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 아마 탈락자 명단만 따로 발표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차아차. 네. 아슬아슬하게 맞은 사람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참 놀랐어요. 저희도 이걸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워낙 기준을 황교안이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집중 검토 대상자입니다. 앞으로 더 본인들 이의 신청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자료를 좀 더 많이 모으고 또 외부 전문가들 견해도 구해서 아마 올 연말쯤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될 텐데 저희가 자료를 그동안에 수집하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깜짝 놀란 게
현직 대법원장 양승태 씨가 들어갔습니다. 뭘로 걸렸어요? 아니, 현직 대법원장이 들어가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간첩 사건만 6건이에요. 근데 그 외에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한 거냐 하면은 결국은 김기춘하고 같이 한 팀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자백에 나오는 제일동포 간첩 사건 있죠? 그게 사실은 이제 1122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건의 다른 그 제일동포 유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키워서 발표하는 건데, 재판은 또 따로따로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4건. 그때 판사였어요? 그때는 배석 판사였어요. 배석 판사. 그러니까 3명 앉는데 이제 한쪽 옆에 앉는 네. 그 배석 판사였고, 그리고 2건은 본인이 재판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나라 주적 간첩 사건, 대표적인 사건 꼽을 때 밤낮 나오는 강희철 선생 사건이에요. 그 제주도에서 강희철 선생 사건. 그 사건의 증거품이 뭐냐 하면은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이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그 만년필로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증거품이 된다면 또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있어요. 더 기막힌 것은 나무 막대기가 증거품으로 채택된 적이 있어요. 그걸로 때렸다? 아니요. 그럼요. 그걸로 무전기를 부셨다. 그래서 증거품에 무전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전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걸로 때려 부셔서 없다. 그런데 그런 판결을 6건을, 간첩 사건에 6건을 했는데, 2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1건은 재심 개시가 결정됐고, 제일동포 사건 3건은 똑같은 사건에서 1건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면은 본인들, 피해자들이 본인이 유죄를 냈거나 유죄가 났던 재판에 참여했는데, 예, 2건은 이미 무죄가 나왔고, 무죄가 났고, 1건은 그 재심 결정해서 이제 절차를 밟고 있고, 3건은 피해자들이 준비 중인데, 그 유사한 사건 같이 걸렸던 사건에서 1건이 이미 무죄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얼마나 그 기준이 높은 거냐 하면, 여기에 이름을 넣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여러분들 유신 때 긴급조치 다 아시죠? 그 흉악한 사건들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아예 긴급조치는 분석 대상으로도 삼지도 않았어요. 그걸 했다 너무 하면 많으니까. 책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긴급조치 한 거는 넣지를 않았는데, 긴급조치가 12건이나 돼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12건을 다뤘다. 12건을 다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열 선생이나, 또 심지영 교수나, 다 유죄로. 예, 또 고은광순 씨 있죠? 한의사도 여성운동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유죄 때린 사건들이 쭉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교수님은 이분들이 교수님한테 이의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명단에 들어간 분들이? 고인들이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소송하지 않겠어요? 이의 신청이 아니라 소송? 예.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오면은 저는 배우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총수님이 이런 거 하냐. 남녀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남녀 비율로 따지면은요, 정말 여기 여성 청중들 많이 오셨는데, 405명 중에 몇 명쯤 돼야 할까요? 성비율로. 한 자릿수인데, 2명이에요, 2명. 저희가 일단 한 명은 우리 알잖아요. 한 명은 알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사람하고 늘 같이 다니던. 그래서 최모 씨는 공직자가 아닌 관계로 저희가 기준이 대한민국 공직자예요. 공직자가 아닌 관계로 최모 씨는 빠졌습니다. 네. 거기는 그래서 부녀가 다 빠졌어요. 최모 씨는 그 아버지도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빠졌는데, 피모 씨는 부녀가 이제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성 그런 나머지 한 사람 누구예요? 조윤선 장관. 그러니까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죠? 여성이 혼자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거기는 좀 제가 커트라인을 약간 낮췄다고나 할까? 약간 정성평가를 해서 넣어주셨군요. 정성평가를 해서 여성이 너무 적은데, 이거는 뭐냐면 1번 여성이 착하다. 아니지. 남자들이 나쁜 새끼들이 아니죠. 여성들이 헌법을 짓밟을 만한 권력 근처에 가본 적이 없다. 네. 저는 2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성 차별의 현실을 여기서도 또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방법이 남아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했는데 405명을 했는데
그 중에 그 한 50명쯤은, 한 300명 정도는 충분히 열전을 쓰겠다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름만 알고, 그가 이때 이런 짓을 했다만 알지, 인적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뭐, 여기 이제 화면 나갈 때는 보일 텐데, 곰, 여우, 불독, 독사. 그러니까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그렸냐면은, 저보다 한 살 나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뭐 하여튼 암에 걸려서 작년, 재작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떤 심진구라는 노동자 출신이 자기 고문당하고 난 다음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5장을 그렸는데, 한 장은 신원이 파악됐죠. 정형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파악됐다고요. 이름이 파악이 안 돼서 그냥 곰, 독사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별명이었죠 그때. 네, 별명으로 그때 불린. 그래서 이 4명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현상금도 걸 생각인데,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야 주변 고문 피해 가해자들, 고문 수사관들, 그런 사람들 제보해 주시는 거.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도 참여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행적을 이제 하나하나를 다 추적을 해야 합니다. 이 400명 행적을 하나하나 신문기사 한 쪽까지 추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지위를 누렸는가. 지금 조금 전에 나오다가 확인한 거는 아주 흉악한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이름 날리던 고문수사관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한미디어 사장을 했더라고요. 세한미디어면 80년대에 왜 우리 비디오 테이프 제일 많이 만들던 맞아요. 삼성 둘째 아들이 만든 그 회사인데,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제보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어디로 제보해요? 제보는 저희한테 반헌법 열전편찬위원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블로그가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시민들 제일 중요한 게 또 후원해 주시는 거. 예, 후원해 주시는 거, 여기 참여해 주셔서 시민편찬위원회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저희 조사위원들이 지난 한 10여일 동안 계속 밤샘했습니다. 내일 날짜 맞추느라고. 그래서 뭐 이제 그분들 활동비,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 수집비, 자료 정리비, 뭐 그런 게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독재인명사전, 뭐 반민주 행위자 사전, 뭐 이런 것 만들자는 게 한 20년 정도 뭐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착수가 안 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착수해서 지금 이제 400명, 405명 명단 확정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채워서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그 작업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당장 뭐 우리 두 분이 협박하잖아요. 뭐 내일부터 소송 들어올 거라고. 아니 그래도 이게 그러면은, 집중 검토 대상자네요. 네. 이 사람들이 반헌법 행위자라고 아직 못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본인들도 괜찮아요, 이의 신청하고 우리도 이렇게 추려놓고 네. 자료를 모아서 확정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책을 쓰거나 그 네. 자료를 공개한다는 거죠. 저 여기 이제 김기춘전을 이 책에 이제 한 챕터로 썼는데, 요걸 쓰고 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도 얻고, 이게 김기춘이 지금처럼 뜨지 않았을 때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이게 내가 그래도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 고문당했던 분들, 뭐 그분들한테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그거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이미 굉장히 큰 구속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반헌법 뭐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 네, 행위자 열전. 김기춘 하나가 아니라 수백 명을 하신다고 예, 예. 그러셨잖아요. 예. 누가 반헌법 행위자인가? 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고르고 골라서, 이제 내일, 이제 지금 녹화 중인데, 네.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하는데 이 책에 이 땅에 누적된 적폐는 여기 다 있다. 네. 그래서 여기 405명을 뽑는데, 405명. 300명 뽑으려고 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뺄 수가 없고, 기준이 더군다나 기준? 기준은 이제 우리가 분야를 우선 민간인 학살, 내란, 부정선거, 고문조작 4개를 했는데, 거기에 2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 쪽에서 강력하게 언론 탄압을 안 쓸 수 없다. 언론 탄압. 됐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최근 사례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최근 것까지 넣다가 보니까 한 100몇십 명이 추가가 돼서 책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400명을 이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면. 판사님들이 40명. 40명. 검사님들이 69명. 그러니까 군에서는 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가 111명. 그다음에 보안사 출신이 33명, 중앙정보부 69명, 경찰 6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 공직을 지낸 분들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몇 명일까요? 한 7명 정도 들어가요. 6명. 대통령이 6명. 그런데 권한대행이 2분. 황교안 권한대행도 빠졌겠습니까? 그걸 빠뜨렸다가는 제가 이렇게 욕을 독자 애청자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 그가 아니고 기준에 넘쳐요. 기준이 넘쳐. 기준을 그냥 커트라인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4분, 대법원장이 4명, 대법원 판사가 22명 22명.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자료를 좀 더 많이 모으고 또 일부 전문가들 견해도 구해서 아마 올 연말쯤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될 텐데 저희가 자료를 그동안에 수집하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깜짝 놀란 게 현직 대법원장 양승태 씨가 들어갔습니다. 뭘로 걸렸어요? 현직 대법원장이 들어가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간첩 사건만 6건이에요. 근데 그 외에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한 거냐 하면은 결국은 김기춘하고 같이 한 팀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자백에 나오는 제일동포 간첩 사건 있죠? 그게 사실은 이제 1122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건의 다른 제일동포 유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키워서 발표하는 건데, 재판은 또 따로따로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4건. 그때 판사였어요? 그때는 배석 판사였어요. 배석 판사. 그러니까 3명 왔는데 이제 한쪽 옆에 앉는 네. 그 배석 판사였고, 그리고 2건은 본인이 재판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주적 간첩 사건, 대표적인 사건 꼽을 때 밤낮 나오는 강희철 헌법재판소장 1명, 국무총리 10명,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은 정말 인심 썼어요. 사실은 다 들어가야 하는데 15명만 추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검찰총장 8명, 보안사령관 8명, 장관 79명, 국회의원 70명, 시안국장, 경찰청장급 시안본부장에서 17명 등등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간 사람을 받쳐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 아마 탈락자 명단만 따로 발표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차아차. 네. 아슬아슬하게 맞은 사람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참 놀랐어요. 저희도 이걸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워낙 기준을 황교안이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집중 검토 대상자입니다. 앞으로 더 본인들 이의 신청도 자, 한홍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책까지 쓰셨는데 법비 김기춘 예, 예. 저희가 특집 방송 2번이나 했고 예.
구속됐는데 자축하셨어요? 정말 파파이스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고 싶은 게, 지난번 두 번 나와서 이야기하고 광고하고 왔잖아요. 네, 후원해달라고. 광고 효과가 정말 너무 좋아서 여러 군데 나가봤지만 파파이스가 정말 짱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이 설마, 본인도 네. 설마 자기가 해왔던 일들의 이 규모가 있는데 블랙리스트로 감옥 갈지는 몰랐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김기춘 전의 저자로서 네. 참 참담했습니다. 저분이 하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겨우 블랙리스트로. 인생 말년에 저걸로 가나. 저는 김기춘의 수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기춘이 하면 다 빠져나간다. 김기춘이 하면 다 이긴다. 이 신화가 깨진 거예요. 그걸로 김기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네, 정치적 생명 끝났다고 봐요.